한국전력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국전력을 1년 반 전인가요? 2년인가요? 그때 공부를 했었고, 근데 정책 기대감이 있었다가 주가가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전기료를 올리는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어가지고 대규모 적자를 냈었죠. 그리고 이 사채 발행 한도 같은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있으면서 주가가 부진했다가, 사실 부진했는 것보다 이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일단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4분기 때도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올해 1, 2, 3, 4분기는 분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흑자와 계속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걸로 지금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지만, 그리고 실적이 돌아서는데 올해와 내년도까지도 실적 성장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PBR이다 보니까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그 리포트가 메리츠증권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보고서는 요것도 되게 괜찮은 포인트다. 이 요즘엔 지금 다 일본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도 뒤따라가는데, 일본도 보게 되니까 일본의 도쿄 전력 또 2022년도부터 급격히 올랐다가 2023년도 때 더불어 이제 다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 했거든요. 1차는 일단은 실적이 돌아서는 것들 때문에 일단 턴어라운드 하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랐었고, 얘네들도 질질질 흐르다가 2023년 3월 달서부터 저PBR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으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웃퍼폼을 크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래 길게 보면은 한국전력이랑 도쿄전력이랑 사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얘네가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매출단에 있는 전력을 소비하는 수요단에서는 큰 수요의 성장은 없죠. 이제 GDP 장기 명목 GDP에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얘네들의 실적은 사실은 이제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원가의 비용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원재료를 우리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전기 발전하는 원재료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연탄, 석탄, 가스,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을 다 100% 다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해가지고 전기를 완성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랑 도쿄전력이랑 되게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여 왔습니다. 실적도 사실 길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여 왔어요. 근데 작년도서부터 크게 이 갭 차이가 나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정책의 차이가 난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국전력도 지금 3분기서부터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 다음에 4분기 때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4년도에도 올해도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 얼마만큼의 추가 전기료 인상을 하느냐에 따라 이 흑자 전망치가, 실적 전망치가 되게 다양하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다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료 인상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제는 물가가 어쨌든 하반기서부터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7월 달서부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료 인상을 해도 물가의 영향은 덜 갈 것이다. 그래서 전기료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3분기서부터 빠른 3분기, 4분기서부터 실적이 전망치가 또 한번 상향될 것이다라는 걸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외에 이런 멀티플 상승 요인,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했었던 게 지주사들. 워낙에 이제 쌌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지주사들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지주사들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큰 은행들 같은 게 보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주주 완화 정책도 되게 잘 적극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 되게 의외로 이번 4분기 때부터 여러분의 실적을 쭉 보시면, 발표되는 거 보시면 되게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중견기업들조차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 그 다음 배당을 늘린다는 거, 그 다음에 3년 배당 전망치를 공시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정부랑 같이 이렇게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업들이 되게 빠르게 이런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반응을 또 해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변화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빨리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지주사, 대기업들의 지주사들이 그걸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내 실적이 올해 안 좋을 거라 전망을 하지만 PBR이 워낙에 낮으니까 얘도 또 이제 갔다가, 유틸리티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까지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총선 전에 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불확실이 지나고 나면은 요것이 이제 세부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 도쿄 전력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총선 지나면은 전기료를 한 2, 3분기 때부터는 인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도 그렇고 방향성도 보면은 도쿄 전력이랑 한국전력이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 왔죠.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전을 사용하고 그 위에 이제 석탄이랑 가스랑 유가랑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원재료로, 발전 원재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서 이제 외부 유가나 가스 가격이나 이제 석탄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2023년도, 이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전망치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해고,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턴어라운드 하는 해고, 내년도까지도 한 16% 정도 성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전기료 인상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것들은 이미 지금 긍정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석탄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그렇고 다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대비해 가지고 유연탄 가격이 지금 60% 빠졌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도 거의 지금 그 유가가 빠지면서 S&P도 51% 빠졌고, 천연가스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40% 빠져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게 되면 우리가 유가도 그렇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떠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 정치적인 이벤트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나와서 이게 또 유가가 80불 간다는, WTI 기준 80불, WTI나 그 두바이나 상관관계가 되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WTI 기준 우리가 80불 이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이제 또 부담 요인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 석탄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사안과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5월 달서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전이나 이제 내수 회사, 그러니까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지는 거죠. 여기에는 음식료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하향 안정화된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마진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게 유가가 여기서 더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원료 단가는 꾸준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서부터 급등했었던 원료 단가들이 지금 다 하향 안정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보통 이 국제 원재료가 여기 투입되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올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원료의 실적이 반영이 되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마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게 발전량 비중에서 다양한 연료 중에서 석탄,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가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원자력에 대한 사용 비중, 이걸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가가 원자력 발전이 가장 낮고 가장 싸게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올 상반기 내, 아니면 올 상반기 내 만약에 유가가 조금 더 반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는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마 너무 급등하지만 않으면 2022년이나 2023년처럼 유가가 막 100불, 110불 가고 천연가스가 러시아 전쟁하는 것처럼 막 급등하지만 않으면은 이 원자력에서 발전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거는 서로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무난하게 흑자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핵심은 얼마만큼 하반기 때 전기료 인상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조금 추정치가 달라요. 이게 왜냐면 하반기 때 전기료 인상을 가정을 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애널리스트마다 추정하시는 분이 폭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컨센서스는 올해와 내년도, 올해 턴어라운드, 그 다음 내년에는 성장을 기본적으로 10% 정도, 10% 초반에서 아니면 10% 후반 이렇게 성장을 추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판관비가 되게 많이 낮아졌잖아요. 왜냐면 이제 항정 같은 경우도 자회사 지분도 매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도 구조조정도 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도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팔면서 되게 좀 효율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판관 비율도 보시면은 2022년에는 판관 비율이 4.2%였는데 올해 2023년에는 3.5%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그게 3.4%로 더 떨어지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출 같은 경우야 큰 폭의 변동은 크지 않으니까 얼만큼 판관비를 잘 관리하고 얼마만큼 원료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와 이런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판관 비율,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력의 실적의 방향성을 정하는 키 드라이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흑전이 이제 8조 정도의 이익이 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제 2년간 너무나 큰 폭의 적자를 냈기 때문에 자본금을 많이 까먹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PBR이 조금 예전보다는 높아져 있긴 하지만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자본금도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얼마나 빨리 쌓이고 과거에 이 지난 2, 3년 동안 까먹은 이 적자 폭을 얼마만큼 빨리 줄일 수 있느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관련된 리포트를 이제 쭉 읽다가 가장 뭐 나름 설득력이 높은 거가 이베스트에서 이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한전체 발행 한도 규정이 2027년에 일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2026년, 2027년도까지는 누적 적자를 빠르게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한전의 입장인 거고, 지금까지 이제 유유자산도 매각을 했고 자회사 지분도 매각을 했고 인건비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더 이제 많이 안 쓰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절감 정책들을 막 하는 것들이 우리도 자구 노력을 했다,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전기료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비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름부터 관리비가 조금 많이 늘어난 거를 아마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장 돌리시는 분들도 이 전기료 인상이 조금씩 이제 피부로 와닿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인상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 부정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전이 안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전기료를 인상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한전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퍼블리시티가 안 좋았었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보너스도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법인카드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 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지난 1년간 보면은 자산도 매각하고 인건비도 구조조정한다라고 하고 사람도 덜 뽑는다고 하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여러분도 국민들이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이 한전을 살려봅시다, 요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고 이베스트에서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게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내년 올해 2024년도 4월 달에 있는 총선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한국전력의 정상화,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에 따라서 전체 회사채 규모에서 이제 유통되는 이 유동성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한전채를 계속 찍어내면은 건설사로 갈 투자 금액들이 너무 한전채로 몰리잖아요. 이것들이 또 건설사 이런 그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이 유동성에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이번 정부에서는 한국전력을 정상화를 시켜서 나머지 여기에 안 가는 유동성이 이제 또 건설회사들 좀 망할 것들, 좀 조그만 것들 망하게 하고 남은 회사들한테도 이제 회사채에는 좀 자금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키 차트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심플한 회사이니까 매출은 스테이블하고 이제 외부에 있는 원재료 가격이랑 환율이랑
보게 되는데 이번 달에 발표가 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의 수혜가 뒤늦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 1년 뒤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전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한국전력의 매니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최근에 은행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사기도 하지만 국내 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벤치마크에서 언더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막 주가가 튀니까 그럼 자기가 벤치마크 대비해 가지고 계속 언더퍼폼을 하니까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상대 수익률이.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산이라고 수급이 막 붙었던 거거든요. 이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전력은 워낙에 이제 적자 규모도 컸었고 PBR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기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그런 종목 같은데 발표가 되고 나서 한다라고 하면 요것도 한번 뒤늦게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분기 실적은 뭐 흑자 전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